저도 처음에 이 사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최고 명문 대학교에서 35년간 경제학을 가르치던 한 교수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가겠다며 돌발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동료 교수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고 일본은 반성해야 한다는 돌직구 발언해온 일본이 앞다투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어떤 점 때문에 이 교수는 교수직까지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최고의 대학 중 하나에서 경제학을 가르쳐온 아키라 교수입니다. 35년 가까이 제 인생을 일본 경제 연구와 강의에 바쳤어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를 누비며 당당히 선전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느꼈었어요. 그 시절 저는 일본의 번영을 믿었고 버블 경제 시절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 확신했었어요. 당시 강의실 벽 한켠에는 한때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했다는 자랑스러운 신문 기사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눈앞에서 목격한 모든 것이 제 자신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새학기가 시작한 어느 평범한 아침,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이야기 소리에 귀가 쫑긋했어요. 강단에 서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학생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려고 여러분, 지금 배우고 싶은 외국어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당연히 영어나 중국어가 대답으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220여 명의 학생들 중 무려 45명이 한국어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요란하게 요동쳤어요.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거죠? 라는 질문을 던지니 학생들은 모두 밝은 얼굴로 요즘 인기 있는 K-팝 음악을 자막 없이 즐기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가 너무 매력적이라서요.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려면 한국어 실력이 꼭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대화는 제게 큰 혼란과 함께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외국 학생들이 오히려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왔었는데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선망하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열렬히 따라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강의 중 잠시 말을 잃고 손에 들고 있던 분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쳤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으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마주했어요. 도쿄 시내의 어느 한 외국어 학원 앞에서 한국어 강의가 영어 수업 다음으로 인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실제로 그 학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새로운 강의를 듣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충격과 함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대화 속에는 대박, 이나 진짜 멋지다와 같은 한국어 표현들이 잔뜩 섞여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었고 이와 반대로 우리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와 방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듯 했어요. 며칠 전 저는 제 연구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다가 25년 전에 제가 작성했던 일본 경제의 영속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당시에 저는 일본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에서는 약 25명의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발음을 교정하며 한국어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를 반복하며 서로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었던 그 모습은 마치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어요. 또한 공학관 앞에서는 삼성전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현수막을 목격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어느 날 저의 제자 중 한 명인 미즈노 유키가 급하게 찾아와 교수님, 이번에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어요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유키의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알았기에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으로 진출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유키는 왜 한국을 선택했냐는 저의 질문에 한국 경제의 혁신적인 성장 모델에 매료되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며 답했어요. 당시 유키의 눈빛에서 한국에 대한 강한 열정과 기대감이 느껴져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여러 동료 교수님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요즘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한국 기업의 연구소 인턴십에 지원하려고 한다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부터 도쿄대 박사과정, 학생들이 모두 한국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는 소식까지
말하는 이의 입마다 머리가 아프도록 놀라운 현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도서관에서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관한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당시에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이 없으면 한국의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자체 기술로 부품들을 개발하며 한층 더 발전했지요. 그 이후에는 일본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한국으로의 수출이 막히면서 많은 일본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심지어 일본 기업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항의까지 했다고 해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때 도시바와 히타치 같은 일본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았던 때를 회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을 압도하며 일본 기업들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공지능 시장에서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단 3개 회사만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2회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중국의 기업이 1등을 차지하고 나머지 2등부터 4위까지는 모조리 한국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들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자료에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저녁 무렵 도쿄증권 거래소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보던 저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일본의 대표 기업인 도요타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목격했어요. 심지어 SK 하이닉스, 하나가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등 일본의 여러 전통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접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한탄이 절로 나왔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생각과 함께 과거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방식들이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에 눈물을 머금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곳에는 1인당 GDP와 기술 혁신, 수출, 경쟁력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수치들이 잔뜩 실려 있었어요. 특히 미래 산업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분야에서의 격차는 심각했어요.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한때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이 구제금융에 의존해야 한다고 비웃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한국을 작고 미약한 국가로 여겼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있음을 실감했어요. 이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쿄 시내의 거리마다 한국 관련 광고와 상점들이 즐비한 모습을 보았어요. 한국의 화장품, 음식,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우리 도쿄의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고 저의 마음은 아련한 슬픔과 함께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학생 상담 시간에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4학년 학생인 카와시마 히로는 교수님, 저희 졸업생 중 무려 45%가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과거 일본 대기업의 취업을 꿈꾸던 시절이 얼마나 멀리 사라졌는지를 절감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의 눈빛과 대화 속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산업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또한 교내 여러 행사와 취업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도시에서 한국 기업 주최 설명회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많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한국어 교재를 펼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편 저는 도서관에서 찾아본 최신 통계 자료를 통해 2000년대 초반 일본의 경제가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한국이 644%나 성장한 반면 일본은 겨우 35%의 성장을 이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 놀라운 수치들은 제가 가진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날 오후 제 연구실 창가에 앉아 바라본 도쿄의 풍경은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듯 했어요. 한때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일본의 기업과 기술들이 이제는 한국의 혁신에 밀려 그 자리를 내어준 모습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간판과 광고들을 통해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집스러운 옛 방식에 머무르고 있었던 걸까요? 라는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종신 고용과 연공서열,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경영 방식이 오히려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편 캠퍼스 곳곳의 세미나에서는 이미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산업을 칭송하는 목소리들이 퍼지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저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요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선도자예요 라며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이렇듯 학생들의 열정과 확신은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일본의 전통적인 시스템과는 너무나도 큰 격차를 보였어요. 저는 그날 강의가 끝나고 한참을 고민한 후에야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분노와 안타까움을 꺼내어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예요. 예전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해요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편의 인생 드라마처럼 일본 경제의 몰락과 한국 부흥의 서막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며 지난 35년간 제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봤어요. 한때 저는 일본 경제의 영원한 강자라 믿으며 도쿄대학의 강단에서 자신감 넘치게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신과 우리의 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체제도 시대의 변화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처럼 제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변화의 물결은 제가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넘어서 한국의 기술과 경제에 대한 열망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껏 믿어왔던 일본의 자부심과 자만이 얼마나 무너져버렸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또한 그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 연구실에 앉아 과거 제가 쓴 논문과 옛 신문 기사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980년대 우리 일본이 얼마나 당당했는가.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우리 역시 변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보여주는 한국에 대한 열정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느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어요. 한때 저는 일본 경제의 불패 신화를 믿으며 우리 체제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확신했었지만 현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목소리, 통계자료 그리고 도시 곳곳에 번지는 한국의 영향력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께 전하며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 일본 경제의 몰락과 한국의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하고자 했어요. 저 아키라 교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이처럼 제 이야기는 일본의 옛 자부심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들을 담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눈앞에서 벌어진 급변하는 경제 현실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자 여러 날 밤낮을 고민했어요. 199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제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와 이웃, 한국의 성장 궤적을 비교 분석했었어요. 제가 발견한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은 지난 33년 동안 겨우 35%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무려 644%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어요. 이 데이터들은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일본 경제의 우월성이 완전히 무너진 증거였어요. 저는 각종 지표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청년 실업률, 신규 창업 기업 수, 그리고 유니콘 기업의 등장까지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특히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 신산업 점유율, 그리고 특허 출원 건수 등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멈춰 있었나?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식당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어느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실제로 도쿄증권 거래소의 시가총액 순위를 확인했을 때 한국의 대기업들이 일본의 전통적 거인들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도요타보다 2배나 높았고 SK하이닉스의 가치조차 일본의 여러 전자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컸어요. 이런 현실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저는 하루는 늦은 오후 연구실에 앉아 자료를 뒤적이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한 뉴스 기사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도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판매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당시 저는 커피잔을 손에서 놓칠 뻔할 정도로 놀랐어요. 우리가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도요타의 제조 방식과 일본식 경영 모델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같은 시각 또 다른 뉴스에서는
파나소닉과 샤프 같은 우리 전통 기업들이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시달리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 순간 일본의 과거 영광이 무색해지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또한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보고서를 읽으면서 1인당 GDP, 기술 혁신, 그리고 수출 경쟁력 면에서 한국이 이미 우리를 앞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보고서에는 앞으로 2030년이면 한국이 1인당 GDP 기준으로 일본을 40% 이상 앞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접하면서 저는 과거의 자만심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경제산업성에서 주최하는 미래 전략 발표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일본의 향후 전략을 제시해야 했는데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과 회한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통계와 자료들을 정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3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었어요. 첫째, 우리는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집해왔어요. 종신 고용, 연공서열, 그리고 보수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것들은 한때 우리를 빛나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제약하는 족쇄가 되어버렸어요. 둘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머물러 있었어요. 셋째, 우리는 안주하는 태도에 빠져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던 결과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것임을 깨달았어요. 발표 당일 저는 무대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와 도전입니다. 저는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에 담긴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천천히 설명하며 일본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교훈들을 하나하나 짚어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르러 저는 지금까지의 자료와 통계를 토대로 미래 전망을 제시했어요. 2025년에는 일본의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 일본은 31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혁신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저의 발표가 끝난 후 청중석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몇몇 참석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주장을 굳건히 펼쳤어요. 이제 우리가 배우고 변화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의 혁신적 경영 방식과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을 본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 말에 몇몇 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발표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내리게 되었어요. 수많은 자료들과 통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옳았던 걸까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변화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 말이에요. 이내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결단을 내렸어요. 바로 지금까지 몸담아왔던 일본 최고의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것이었어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저는 많은 이들의 반대와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말들이 오갔고 몇몇 분들은 제가 애국심이 부족하다며 비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진정한 애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은 결심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한국 현장에서 새로운 혁신의 흐름을 배우고자 했어요. 출발 전 마지막으로 교수실을 정리하며 과거에 쓴 수많은 연구 논문들과 기록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그때 저는 한때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큰 한계에 봉착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 위기마다 스스로를 단련하며 성장해온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실패는 과거의 방식에 안주했던 결과입니다. 이제는 배움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라는 생각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그 후 저는 출발 전 마지막 강연을 준비했어요. 이 강연은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강단에 서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 경제가 어떻게 정체되어 갔는지를 분석하고 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자랑에 안주할 수 없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강연의 마지막에는 이제부터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혁신과 추진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열정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청중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남겼어요. 저는 드디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학을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출국 전 저는 마지막으로 도쿄의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어요. 수많은 추억과 함께 이제는 한 시대의 막이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배우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으며 언젠가는 일본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날이 오리라는 믿음을 품었어요. 이제 저는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감히 새로운 환경에서 직접 배우고자 한국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어요. 비록 많은 이들의 이해를 받지 못했지만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대학을 떠나기 전 동료 교수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힘쓰자라는 다짐을 함께 나눴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캠퍼스의 전경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쌓아온 기억들과 함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결심한 새로운 출발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배움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과 영감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저의 조국 일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다시 여러분들께 알릴게요. 그때까지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새 출발을 막 시작한 한 일본인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